자,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이제는 공통 영역에 우리 단답형에 해당하는 16번부터 22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로그 방정식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은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진수 조건 꼭 생각해 주자. x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 로그에 의해서는 진수인 x-4가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로그에 의해서는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나는 둘 다를 만족시키는 x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둘 다.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교집합이 될 것이다. 공통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4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데 둘 다를 만족시키는 애를 찾아줘야 되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x들은 4보다 큰 친구들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 로그 3의 x-4가 될 것이고, 우린 밑이 같아야지 비교하기 좋으니까 9라는 걸 로그 3의 제곱의 x 플러스 2라고 꽂혀주면서 밑에 거듭 제곱인 2가 분모로 가주면, 밑으로 가주면 될 테니까 결국은 2로그 3의 x-4가 로그 3의 x 플러스 2랑 같을 것이다 라고 쳐주면 결국 진수인 x-4의 제곱이 x 플러스 2가 되어야 된다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x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정리해주면 해를 구해주면 x 마이너스 9x 가 플러스 14는 0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해를 구해주면 x는 2 또는 7이라고 나올 텐데, x가 4보다 큰 친구여야 된다라고 되니까 7이다라고 찾으면서 답은 7 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다행이야. 보다시피 둘 다가 할 일 없는데 문제에서는 값을 구하라 했단 말이야. 개수 또는 합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값을 구하라 했으면 하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난 두 개 나오는데 맞다, 진수 걸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좀 나은데, 부등식은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등식이든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나왔다, 진수 자꾸 생각하자 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우리 5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모의고사라던가 또는 2학년 모의고사에서도 자꾸 그런 부분이 함정으로 나왔었죠. 우리 그래가지고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니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16번의 답은 7입니다. 자, 17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도함수가 주어졌고 f1의 함수값이 5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럼 뭐 해주면 좋겠죠? 도함수 알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원래 함수 값이니까 부정적분을 구해야 된다. 부정적분 구하다 보면 적분상수가 튀어나오는데 f1의 함수값 줬으니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할 테니까 쌤은 또 다른 방법, 정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도 해볼 수 있냐면 f2-f1 함수값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1에서부터 2까지의 도함수의 정적분 값이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f2의 값에서 5를 뺀 것은 적분해주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에 2, 1 넣으면서 2에 8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7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3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14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11 나오면서 따라서 F2가 16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또 역시나 정적분을 이용해서도 함수값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한 번쯤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부정적분 구해서 적분상수 구하는 건 잘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한번 구경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7번의 답은 16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10이라고 주어졌고, 다음 식을 만족하는 상수 C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그마 성질에 대한 얘기죠. 시그마 성질을 써주면 C 나가주면 K는 1부터 5까지 AK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65 더하기 얘는 5C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이거 더한 값, 시그마의 값이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0C는 65 더하기 5C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5C가 65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C값은 13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어렵지 않게 1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방정식 x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k는 0. 이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요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이 4개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k 때문에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k를 넘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주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k가 될 텐데, 역시나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함수를 얘기하면 얘가 내가 fx라고 얘기하면은 fx라 적어줘요. fx라 얘기하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라는 애가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수함수를 그려놓고 4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상수함수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추론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묶어내주면 12x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12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 되면서 도함수가 2 0 마이너스 1 여기를 해를 갖는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런 모양이 바로 y는 fx의 그래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4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당연히 어디? 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보단 위에 있어야 되고 0의 함수값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f-1을 구해주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겠고, f0는 0이죠. 그래서 어디?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k가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니까 k가 0과 5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문제에선 자연수 k 자연수 k의 개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자연수 k는 1, 2, 3, 4 4개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 나오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상수 k에 대하여 두 함수 fx랑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4절대값 x 플러스 k란 요방정식의 실근이 2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어떻게 하고 싶어? 상수함수만 남기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절대값 x는 k라고 하는 애가 실근이 2개. 그러면 각각을 함수로 쓰면은 교점이 2개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쌤은 편의상 얘를 hx라고 얘기하면 hx랑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교점이 2개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hx도 나눠줘야 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쌤은 얘를 h1x, 얘를 h2x라고 좀 둘게요. 밑에 있는 함수를. 그래가지고 h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0보다 큰 데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h1x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고 나올 것이고, 얘는 x 마이너스 1 하나 3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1에서 극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극대값, 1에서 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가 h1x라는 애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h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h1x가 그려지는 거고, h10는 어차피 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극소 1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올라가는 형태 그래프가 h1x 그래프니까 hx의 일부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h2'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나오는데 얘에서 판별식 는 0
실근을 갖는 거 확인해 보기 위해서 는 0이라서 판별식 쓰면 1-9 하면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2차 H2'X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즉 H2X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얘가 HX의 그래프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난 HX를 왜 그렸나 했더니 다시 올라가서 보면 HX랑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교점이 2개 있을 수 있는 K는 어디냐 했더니 0일 때 하나, 보다시피 0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근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언제? 1에서죠. 1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지는 경우. H1에서 1 구해주면 여기가 1, 요 지점이 1 대입하면 2-5니까 -3이죠. 그럴 때 또 왼쪽에서 하나의 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값이 0 또는 -3일 때 두 개의 교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에선 K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K값은 뭐구나? -3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엔 적분이라고 하는 건, 둘로 둘러싸인 적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길이 함수인 둘의 차이의 적분, 이렇게 얘를 적분해준다. 물론 절대값 씌워줘서 양수를 만들어줘야겠지만,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했더니 내가 지금 뺀 것은 -3까지 함께 뺀 함수니까 결국은 어떤 길이들, 요 길이들 적분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넓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다시피 얘는 0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1에서부터 1까지는 h2x에 플러스 3dx를 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엔 0에서부터 1까지는 h1x 플러스 3dx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적어보면 -1에서부터 0까지 x의 세제곱, 살짝 봐야겠네, 기억이 잘 안 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dx 하나, 0에서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3dx 하나, 이렇게 생긴 친구 적분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항상 적분은 계산이 많아서 좀 막막하고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이럴 수 있지만 잘 관찰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모양 중에서 -1에서부터 0, 1에서부터 0이니까 같은 거 있으면 -1에서부터 1까지 대칭 모양을 적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x의 세제곱 플러스 3, 여기도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 요게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네는 앞으로 묶어내서 요렇게 계산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나머지는 -1에서부터 0까지 3x dx 하나,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5x dx 하나,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적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친구부터 얘는 2배의 4분의 1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3x 1, 0. 아이고, 요거 필요 없죠? 기함수니까 우함수만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2배 하면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0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 1,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3 적분한 거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하나 이렇게 되네.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6 빼기 4 되니까 3분의 2 더하기 2라고 하면서 3분의 8 나오는구나. S가 3분의 8이고 문제에서는 30S를 구하자 했죠. 30S는 80이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번 문제니까 사실 좀 어려워야 되는데 절대값 때문에 조금 막막하고 헷갈리고 또는 이 뭐지 싶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절대값이 뭐 이뻐요. 밑에 게 막 증가 감소 왔다 갔다 하는 모양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모양 나와서 엄청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번이니까 준킬러 좀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 때문에 움찔할 수는 있지만 어렵진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번까지도 해결하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번의 답은 80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y는 2의 x제곱, 위에 있는 두 점이 있고 PQ의 기울기, 직선 PQ의 기울기가 m, 그 다음에 P와 Q를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점을 A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고, 선분 AB의 길이가 PB의 길이의 4배, 그
그 다음에 CQ의 길이는 3AB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쌤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다시피 여기는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들이 있는데 특징은 얘네 둘이가 평행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으로 같으니까 평행한 친구들이니까 난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여기서 P와 Q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딱 그려버리면 여기 P-Q- 쌤 표현해 주는 게 낫겠죠? P-Q- 이렇게 얘기하면 삼각형 APP-랑 CQQ-는 닮음이죠. 내가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90도로 갔고 그 다음엔 기울기 같은 평행한 직선이니까 여기 C각 A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닮은 B는 길이 B를 알아내야 되니까 PA와 CQ의 길이가 얼마일까? 요게 이 닮은 B를 또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쌤 근데 왜 CQ나 이런 길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위에서 CQ가 주어졌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와 PB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PA의 길이도 얘기하기가 좋다는 거죠. 어떻게? AB의 길이는 PA 길이 더하기 PB의 길이 그러면서 이게 4PB니까 PA의 길이는 3PB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Q의 길이는 3AB였으니까 12PB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길이 B가 얼마구나? 여기가 3대 4, 3대 10이니까 1대 4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삼각형 PAP, P- 요 삼각형이랑 CQQ- 요 삼각형이 1대 4의 길이 B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알기 좋은 점은 뭐냐 했더니 PP-가 2의 A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QQ-는 2의 B제곱 될 건데 이 길이 B가 결국 1대 4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2의 B제곱이 2의 A 플러스 2제곱이라 표현되면서 B가 A 플러스 2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 A와 B에 대한 관계식 찾았으니까 둘 중에 B든 A든 하나의 값을 찾으면 나머지 값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안 쓴 건 뭘까 했더니 길이비가 여기가 길이비가 몇 대 몇이란까지 안 썼냐 했더니 여기 길이비를 가지고 내가 큰 길이비는 따졌으니까 결국은 PB의 길이가 1대 P의 길이는 3이다. 1대 3 길이비를 가진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저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기울기가 PA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여기가 2의 A제곱이니까 여기는 M분의 2의 A제곱이 돼야지 마이너스 M분의 2의 A제곱 갈 때 2의 A제곱 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됐죠. 그러면 보다시피 AP-의 길이를 내가 찾았고 OP가 아니라 OA의 길이라고 하는 건 OP-가 다시 A가 될 테니까 M분의 2의 A제곱이 P-A의 길이고 여기다가 A를 더한 M분의 2의 A제곱이 하면 요게 3대 4의 길이비를 가져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 더하기 3A 더하기 n분의 2의 a제곱에 3 곱한 게 4 곱하기 n분의 2의 a제곱이다라고 얘기하면 3a가 결국은 n분의 2의 a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기울기 m을 찾아봐야겠네. m은 b-a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되고 b-a는 2고 얘는 4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a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n분의 1은 거꾸로 역수분해로 들어가니까 3분의 2 곱하기 2의 a제곱분의 2의 a제곱 들어가면 3a가 결국은 3분의 2구나 라고 찾으면서 a가 9분의 2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에다가 90 곱하자고 얘기했죠. 90a 플러스 b라고 얘기했으니까 2a 플러스 2가 되는데 9분의 4 더하기 2니까 얘는 9분의 22가 되겠네. 따라서 90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220이다라고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엄청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지수함수에서 기울기 가지고 그 다음에 연립한 방정식 해찾는 형태, 또는 기울기 가지고 관계식 찾아서 나머지 연결하는 문제. 수능 특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월, 5월, 4월은 안 나왔나? 올해 쌤이 자꾸 나온다라고 기울기 자꾸 그거 자꾸 확인해 주는 거 할 필요 있다. 기울기로 길이 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했던 부분 그대로 활용해 주는 문제였다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다시피 쌤이 사실 20번, 21번, 22번은 뒷장에다가 막 종을 만들어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 풀이를 요하지도 않아서 9월이 조금 무난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시험 칠 때 당시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해주고 침착할 필요도 있다.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1번의 답은 220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가 있고 gx가 이렇게 주어졌고 그다음에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ht라 얘기했고 h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값이 두 개. ht라는 건 또 실근의 개수니까 정수 부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정수 부분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gt란 함수 ht 실근의 개수가 바뀐 지점이 딱 두 개만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일까? g라는 친구는 보니까 x가 t보다 클 때는 fx 그대로 가져간다. 그럼 fx 그려놓고 t라는 저 좀 딱 찍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지고 그 왼쪽의 문제인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보니까 마이너스 fx고 2ft라고 주어졌어. 무슨 말일까 했더니 여기서 이 t에서 기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t가 요렇게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었다면 마이너스 fx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fx면 요렇게 뒤집어진 형태가 된단 말이야. x축 대칭으로. 근데 이 t만큼 끌어올렸다니까 얘가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 어떻게 보면 ft, 여기도 마이너스 ft로 이렇게 내려온 거지. 여기 마이너스 fx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 ft라 했으니까 얘가 ft만큼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 그대로 뒤집어진 모양. 결국은 요 식은 무슨 소리야? 결국은 t, ft를 기준으로 걔네는 뒤집어졌다. 걔를 기준으로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여기가 t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선을 y는 ft라는 선을 기준으로 얘가 결국 뒤집어진 모양으로 그려졌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래프 그려놓고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워. 왜? 주어진 게 극대값이 8이라는 정보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려봤을 때 세 가지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겠지. 거기다 x축까지도 생각하고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는 극대값만 극대값이 8이고 극소값이 양수가 돼서 근이 하나 있는 케이스, 또는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도 0으로 이렇게 되는, 여기가 3, 8인 거죠. 3,8. 요런 3차 함수. 그 다음엔 군이 두 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런 3차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셋 중에 어떤 3차 함수인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데, 딱 이런 세 개 케이스 봤을 때 뭐부터 좀 보고 싶어? 당연히 이거부터 좀 보고 싶지 않아요? 가장 특이한 경우잖아. 접할 때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요런 친구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그래서 t가 이제 t 변할 때마다 gt라는 친구 gt 요 함수의 해가 몇 개인가라고 봐주면 되니까 t가 되게 여기 무조건 3차 함수니까 실근 하나는 가질 것이다. 하나, 여기는 3개. 하나, 둘, 3개 되는 경우인데 이게 2개 갖는 경우에서 그 왼쪽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결국은 GT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뒤집어 올라갔고 이렇게 생겼다니까 실근이 하나, 둘, 3개. T가 조금 바뀌어도 이렇게 뒤집어져서 올라간다. 하나, 둘, 3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딜 기준으로 여기 첫 번째 해를 기준으로 첫 번째 알파로 좀 적을까요? 첫 번째 해를 기준으로 알파라고 얘기하면 여길 기준으로 그 왼쪽에는 음수 부분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3개의 실근을 가질 거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t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ht란 친구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t가 알파가 돼버리면 딱 여기가 되면 뒤집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전히 해는 몇 개?
h 알파는 2구나라고 찾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 조금 더 큰 값으로 가보자. 알파보다 큰 t를 가지고 가면은 만나는 점이 있으면 뒤집어 올려 하니까 해가 한 개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필기. 내려와서 ft가 1이 됐다. 아 누가 봐도 딱 여기서 불연속이 됐구나 이렇게 찾아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계속 갈까 했더니 3일 때도 이렇게 그려지고 하는데 문제는 언제 할 거야 했더니 이 값이 8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왼쪽에서 문제가 없어. 뒤집어 올려줘도 했는데 밑에가 문제지. 왜 이제는 3보다 좀 더 커져 버리면 여기서부터 뒤집어져서 이런 모양을 가질 거란 말이야. 여기서 기준으로 8에서부터 좀 내려오는 형태, 극속 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처럼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프가. 그러면 이게 또다시 해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은 언제?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베타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베타 콤마 4가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 여기가 8이거든요. 3,8 4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되는 지점이 생겨버리면 여기서부터 베타에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하나의 끈이 더 생기는 거지. 해주고 t란 애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선 1이었는데 네 번째 t가 또 ht부터 적었네. ht를 조금 내려주고 t가 베타 즉 y 값이 4가 되는 지점 생겨버리니 갑자기 다시 해가 몇 개? 2개가 됐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 좀 더 하면 좀 더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내려가. 그럼 근이 몇 개? 3개. 그럼 또다시 불연속점이 되네? 그럼 불연속점이 뒤에 없는가 했더니 문제는 여기에 접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문제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여기까지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3개 했는데 요 지점이 되면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2개가 돼. 그럼 여기서 또다시 됐으니까 불연속점 몇 개 생기는 거야? 3개 생기는 거죠. 여기 왼쪽에서 얘를 기준으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근이 있는 여기서 또다시 하나 생기니까 3개 지점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불연속점이 2개이길 바랬죠. 그럼 요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의 케이스도 될까 안 될까? 최소한 딱 봐도 몇 개, 일단 해가 되는 요 지점들이 다 불연속 되겠죠. 왜? 여기 왼쪽에는 하나, 둘, 셋, 4개 됐는데 여기 되는 순간 t가 여기 해일 때를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 여기 불연속이 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두 번째 해일 때도 밑으로 가니까 하나, 둘, 셋 근데 조금 더 내려가주면 하나, 둘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라고 생각하면 하나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인데 조금 더 올라가 뭐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도 여전히 3개. 여기 왼쪽에 있는 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2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못해도 3개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자세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벌써 3개야. 이 케이스들은 아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케이스는 딱 어떤 경우 딱 요 케이스 첫 번째 그래프인 극소값이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해본 거에서 알다시피 어디서 일단 h가 불연속이 되냐 했더니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봤듯이 밑에서 하면은 하나 둘 하다가 여기서부터 하면 하나 됐다가 그 위로 가면 없어지니까 여기 첫 번째 불연속점이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있는 해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불연속점은 어딜까 했더니 나머지 해가 없으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우리 아까 밑에 케이스 하다가 찾았죠. 뭐 4에 대해서 뒤집었을 때 걔 여기가 8이잖아. 여기가 3,8 극대값이 3,8 극대점이 3,8인데 여기가 완전 밑으로 가서 접해버리면 해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언제겠어? 뒤집어져서 해가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제 뒤집어질 수 있는 요 지점이 돼야겠죠. 물론 여기서 뒤집어져도 밑으로 가면 지점이면 더 많아지겠죠. 불연속 지점. 왜? 여기서도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밑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요 경우에서 뒤집어지면 어떻게 밑에서 딱 접하는 경우로 생겨줘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계속 해가 이제 없다가 여기서는 이제 해가 없게 그려지다가 여기서 하나 해가 생기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더 밑으로 가서 더 생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불연속 조정 여기가 되겠네 해서 여기가 왼쪽에 있는 x값은 모르지만 극소값이 얼마? 4가 된다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걸 또 찾았어.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건데 쌤이 3학년들 여름방학 방과할 때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결국은
극대점이 여긴 3이고 여기 몰라 알파로 정거 보면 3에서부터 알파까지 f 프라임 x dx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도함수를 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맞죠? 왜 함수 값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건 결국 뭐라 얘기하면 되겠네. 3에서부터 알파까지 절대값 fx 넓이 2차 함수에서 알파랑 3이 해가 되는 거니까 6분의 최고차항의 3,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한 게 4구나. 즉 알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얼마? 8.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이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가 얼마? 5라는 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얘가 5,4를 지나는 점이 되는구나. 3,8이 극대점, 5,4가 극소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찾게 되는 거니까 식을 다 찾을 수 있죠. 이제는 식 어떻게 찾을까 했더니 이렇게 쭉 그어주면은 나머지 만나는 친구 찾아주면 우리 식세개 좋죠 했더니 밑에서 보면 3에서부터 2만큼 갔으니까 이게 1 가면 나머지 한 지점 여기가 6,8인 거 찾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x식은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3의 제곱 x-6 플러스 8이다라고 식 세워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f8은 그러면은 5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8 나오니까 58이라고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찾아지면서 정답은 22번의 정답은 58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은 조금 길었는데 생각보다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별거 없죠. 보다시피 불연속의 점이 생기려면 근의 개수가 분명히 근의 개수가 ht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니까 h 함수를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밑에 친구가 결국은 y는 fx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뒤집어진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면 t, f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게 가지고 그러면 해가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 찾아주니까 요 지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요 지점에서 0이 접하면서 해가 달라지고 올라가면은 여기 대해서 뒤집어주면은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8이 안 되죠. 8에서 해가 덜 되는 거죠. 이제 덜 올라가니까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근의 개수가 딱 접하는 순간에서 극소점이 4가 되는 형태를 찾아주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여기 식 세우는 것은 되게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쌤 식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여름방학 문제 23번 여름방학 문제 23번 이런 데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봐주면 꽤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프 그려보고 케이스 나눠서 함수 그래프를 찾아보는 형태가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해볼 만한 문제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이 전체적인 평가가 조금 쉽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쌤 영상 맨 처음에도 얘기했었지만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처음 보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처음 보게 돼요. 이 문제들은 쌤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늦게 보고 또 열심히 분석해보고 보니까 쉽다라는 평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에서는 내가 최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갖고 나 모르면 남들도 모를 거야 라는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들도 못 풀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메꿔가고 공부할 때 모르는 건 당연히 인정하면서 모르는 부분들 꼼꼼히 보면서 공부 계속해서 이제 남은 시험이 모의고사로 따지면은 한 번 10월 모의고사 한 번 나왔을 거고 이제는 최종 수능이 나왔을 텐데 수능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쌤은 다음 영상은 21년도 10월 영상으로 오고 10월 찍고 쌤 수능 영상을 안 찍어 올렸으니까 수능 영상까지 빠르게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모의평가 친다고 다들 고생했습니다.